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STP하고 사피 믹스를 했죠. 간단히 소개했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그 프로세스 사업 프로세스에 대해서 공동주택인 경우하고 일반 건축물인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그 파이낸스 재정 부분이죠. 재정. 리모델링 관련 금융상품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재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파이낸싱이 이제 성립이 돼야 리모델링이 이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금융상품에 이제 집단 가계담보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이주비, 아까 우리가 그 사업 절차에 보면 이주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주비하고 공사비를 지원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업비 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추진 시 기업 대출로 공사비 및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이제 사업비 대출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성금융 대출이 있습니다. 이주하지 않고 수선시 리모델링 자금 지원을 해주는 게 이제 수선금융대출이 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 내용이 되죠. 사업 시행자가 미리 현금 흐름을 상황에 따라서 재원을 이제 어떻게 마련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리모델링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 조달을 하는 게 이게 이제 메인이 대부분 이제 요 PF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시공사의 직접 금융대여, 이제 시공사에서 직접 하는 거죠. 자기가 시공사마다 유보율이 있어요. 유보율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시공사가 A라는 시공사가 그 사업을 해서 영업을 하죠. 영업을 해서 수익이 났으면 거기에 몇 프로를 사업에 쓰지 않고 이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현금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거죠. 현금 보유율이 이제 유보율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현금 보유율을 가지고 파이낸싱을 일으키는 거죠. 사업비를 이제 쓰고 대여해 주는 거죠. 물론 이제 대여해 주면 당연히 이제 이자를 받는 거죠. 이 시공사에서도. 그 다음에 특별수선 충당금이 있습니다. 아파트 노후화를 대비해서 적립기금, 적립 대상은 이제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및 중앙 집권식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에 이제 한정해서 특별수선 충당금을 모아두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럼 세대가 좀 많은, 아까 300세대 이상 되는 많은 세대 수가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대별로 특별수선 충당금을 그 아파트 관리비에 이렇게 포함해서 납부를 하고 있죠. 매달. 그게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주택기금 및 정부 정책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자금 대출하고 주거환경 개선 자금 대출이 이제 있는데,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국민주택기금 대출에 해당이 되면 여기에 이제 대출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지구 내에서의 건축 개량 시에는 요걸 받는 거죠. 여기 이제 우리가 도시마다 군 이런 데마다 이제 지구가 주거환경 개선 지구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지구에 있는 이제 공동주택이나 주택이나 건축물을 리모델링 할 때는 요 자금을 개선 자금을 받아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 그 다음에 주택 단열 개수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에너지 저소비용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대출이 되고,
그다음에 단독주택인 경우 이제 주택 단위 시공 대출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태양열이라든가 지열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 풍력 이런 에너지도 이런 대출에 해당이 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개발금융 리츠라든가 ABC, MBS, 그다음에 CMBC, CMBS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건 이제 상품명입니다. 금융 상품명 이제 은행에 가서 물으면 이런 금융 상품들이 있죠. 그래서 상품 연구는 이제 되고 있으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적용한 아직 사례는 없다. 상품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아직. 이런 이제 파이낸싱,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있고, 그래서 리모델링 이제 금융 조달 방안에는 그 금융기관의 리모델링에 대한 금융 제도 그리고 금융 상품 현황은 미약한 상황이다. 아까 이제 우리 얘기했듯이 우리 그 유럽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좀 도시 발달이 앞선 데서는 이제 이 리모델링이 상당히 이제 활발하지만 아직 이제 한국은 시작 단계죠. 리모델링 시장이 이제 커지는 거죠. 그래서 리모델링 활성화 여부에 따라 고객의 욕구에 부합한 금융제도 발전 및 금융상품 개발이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마무리죠. 1장 리모델링의 이제 세 가지 활동인 유지, 보수, 개수 개념을 한번 설명해봐라. 이건 이제 아마 과정을 이렇게 나갔던 걸로 보고, 그 다음에 기존 방식 접근 방식하고 리모델링 접근 방식의 비교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건물 라이프 사이클 측면에서 리모델링 단계는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초기에 그 기능 개선이 이제 기능 개선 있었다. 이게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걸 좀 생각을 해서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반 건축물의 리모델링 사업 프로세스와 사업성 분석 과정을 한번 보자. 이제 지난 시간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프로세스, 사업 프로세스하고 그 다음에 일반 건물의 리모델링 사업 프로세스 이런 걸, 그리고 사업성 분석에 있어서 어떤 그 사업이 타당한지 사업 타당성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성 분석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고, 그 다음에 STP 전략하고 사피 믹스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것도 이제 과제물로 나갔기 때문에 각자 스터디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2장 리모델링 설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2장에서는 이제 설계 계획의 목적, 그 다음에 리모델링 설계 시 기본 검토 사항이 뭔지, 프로세스, 그 다음에 그 리모델링 설계 특화 계획, 이제 굉장히 이제 차별화 시키는 거죠. 차별화. 왜 특화를 해야 되고 차별화를 왜 해야 되죠? 마케팅하기 위해서. 마케팅의 성공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또 이 차별화죠. 특화를 시키면 이 리모델링이 된 건물에 이제 특화된 부분 때문에 다른 건물과의 차별이 이제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수익성이 증대가 되는 거죠. 이건 이제 그래서 먼저 리모델링 계획의 목표를 봅니다. 첫 번째 리모델링 계획의 정의 및 목표. 그래서 건축법에서 리모델링이란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아마 첫 시간에도 살펴봤을 텐데 정의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해서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행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고, 건축에서의 건축 행위에 뭐가 있었죠? 신축, 그 다음에 중축, 개축, 그 다음에 재축, 그 다음에 이전 이런 게 있었죠. 신축은 리모델링 대상이 아니죠. 그죠? 나대지는 대지에 이제 집을 짓는 거니까 이건 신축이고, 이런 이제 이미 지어진 건물에 해당되는 증축, 개축, 재축 이런 것들은 이제 또는 대수선 이런 것들은 이제 리모델링 행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증축, 개축, 대수선과 구별하기 위해서 노후화 억제 및 기능 향상의 목적이 있다. 여기 이제 중요하죠. 노후화 억제 및 기능 향상의 목적을 두는 게 리모델링의 정의가 됩니다. 재축은 해당이 안 되겠죠. 그죠? 신축, 이전, 재축은 리모델링 행위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은 건축물이나 설비의 물리적 성능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능 향상, 이것도 얘기를 했었죠. 성능뿐만, 기능 개선만 하는 게 아니고, 기능 개선과 플러스 사회적 기능 향상 이렇게 시켜서 쾌적하고 편리한 사용 환경을 만들어서 가치를 높이는 거죠. 그리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게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설계 계획의 주안점을 보면, 물리적 측면을 보면 구조체 결함을 과학적 방법으로 진단하여 합리적이고 안전한 구조 계획을 하고, 여기 이제 안전한 구조 계획이 이제 리모델링이 있어서 절대적으로 이제 필수죠. 일단 뭐 구조체에 그 손을 대서 이제 고치고 개선하고 그 증축하거나 개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이 일단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설비 전기 시설의 이제 인텔리전트화 계획, 기능을 이제 좋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건물 내장, 외장재 개선, 이것도 이제 환경 기능을 좋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물리적 측면이 되겠고, 기능적 측면은 건물 설비, 에너지 유지 관리가 용이한 계획, 그렇죠? 그리고 공간의 활용도, 편리성, 그 다음에 쾌적성을 이제 고려하는 계획이 되겠고, 이어서 사회적 측면을 보면 다양한 문화 수용, 거주성 향상을 위한 신개념 공간 계획, 그다음에 생활 방식에 따라 변형할 수 있는 가변형 계획, 그다음에 시대 요구를 반영한 첨단 설비 시스템 도입 계획. 우리 이제 10년 전에 나왔던 전자제품, 또는 설비, 건축 설비 이런 것들보다는 이것들이 이제 개발이 돼서 현재의 전자제품이나 설비는 더 기능이나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상태가 되니까 여기에 따른 현재 첨단 시설이 이제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 투자 대비 최대의 경제, 사회, 문화적 건물 가치 상승을 위한 계획, 그리고 고품질의 외장과 건물의 이미지 개선, 인테리어 계획으로 부동산 가치가 이제 창출되도록 고부가가치 건물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단열 및 설비기의 고성능화 계획, 에너지 절감과 유지관리
측면에서 이제 전략 계획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설계 시 기본 검토 사항을 보면 먼저 법적 검토에서 정의는 이제 건축법 제2조 또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의해서 이렇게 보면 사회적 노후화 리모델링을 통해서 기능을 개선하고 물리적 성능을 개선시켜서 사회적 성능을 이제 개선시키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또 물리적 노후화가 일어나고 기능적 노후화가 일어나면 사회적 노후화가 되고 다시 이제 개선을 하고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대수선하거나 일부 중축할 때 하는 행위가 이제 되고 있고, 대수선은 뭐 건축 법규에서 여러분들 알고 있을 텐데 배워서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그 범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력벽의 면적은 벽면적의 30제곱미터 이상 이제 해체해서 수선 또는 변경하거나 기둥 3개 이상, 보 3개 이상, 지붕돌 3개 이상 해체해서 수선 또는 변경하는 거. 그 다음에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한 다음에 이제 수선 변경하는 경우. 그 다음에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이 있죠. 특별 피난계단을 해체해서 수선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제 대수선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리모델링에 필요할 때 우리가 행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증축 가능 범위. 이제 일반 건축물은 준공 후 20년이 경과하여야 증축을 동반한 리모델링이 가능하고, 증축의 규모는 이제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의 10분의 1 이내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이제 기존 건축물인데 증축은 이렇게 증축을 할 때는 요 전체 연면적의 10분의 1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범위 또한 제한 허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층수 증가도 제한하고 있으며, 건축 지상층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전용하여서 감소하는 바닥면적만큼 상부에 증축하는 경우를 이제 제한 허용하고 있다. 제한적으로 이제 허용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인 경우 준공 후 15년이 경과하면 증축을 동반한 이제 리모델링이 가능하며, 증축의 규모는 각 세대의 주거 전용 면적의 10분의 3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범위 또한 제한 허용하고 있다. 건축물의 층수 증가도 제한하고 있고, 지상층은 이제 필로티 구조를 할 때 밑에 층 있죠, 1층 같은 거 대부분 이제 필로티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부대 복리 시설을 설치하면서 최상층 상부에 증축하는 경우를 제한 허용하고 있다. 이게 이제 공동주택이 되겠고, 그 다음에 건축 기준 완화. 그래서 준공 후 20년 이상, 공동주택이 15년, 사용 승인 후 15년이 경과된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의 경우 일부 건축 기준 완화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좀 완화해서 적용해 주겠다 이거죠. 건축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이제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해서 허가권자가 이제
심의를 거쳐서 이제 허락하는 경우죠. 그래서 건축 기준의 완화 적용은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의 완화 조항에는 조경, 공개공지, 건축선의 지정, 그 다음에 건폐율,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이 있다. 여기 이제 완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완화 대상 및 조건이 나와있죠. 그리고 이제 그 리모델링에 있어서는 이 완화 조건이 굉장히 이제 유용하게 쓰이는 법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완화 조항 보면 건축법 제42조 적용에 대해서는 심의사항에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용도 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기준 완화 및 기준 완화 여부 및 범위에 따른다. 그래서 완화 조건에 보면 이제 이런 것도 쭉 있는데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그래서 이런 이런 게 아니라면 완화해주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도시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아니할 것. 그 다음에 세대수를 증가시키거나 복리시설을 분양하지 아니할 것. 이런 곳에 해당이 되면 완화시켜준다. 여기 이제 허용 범위가 되겠고, 그 밖에 이제 건축법 46조의 건축설 지정인 경우, 건폐율인 경우, 용적률, 그 다음에 높이, 그 다음에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이런 것들도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이제 완화 조건이 되면 허용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심의를 통해서. 자, 이어서 일반적 설계 검토 사항입니다. 리모델링 설계 대상으로서 건물 시스템인데, 각각의 건물은 고유의 건물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건물 시스템은 여러 개의 하위 시스템으로 구성이 된다. 전체적인 건물 시스템은 하위 시스템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그 특성과 기본적인 구조가 달라지게 할 수가 있고, 건물의 계단 계획에서부터 시작되는 건물 수명주기 상의 건물 시스템을 설정하는 문제는 건물을 구성하는 다양한 하위 시스템을 대상으로 각각의 개별적 성능을 최적화해서 사용자의 활동과 관련된 생산성을 증대하고 전체적인 건물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러한 하위 시스템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내부 시스템 경우는 업무의 성격 및 시스템에 대한 그 단위 공간 규모와 위치, 그다음 그룹별 공간 배치, 공간 용도의 변화율, 단위 공간 구성의 부위별 재료, 각종 다양한 기구, 이런 게 이제 내부 시스템이 되겠고, 그다음에 구조 시스템은 구조 공법, 재료의 특성, 기둥 간격, 이런 것들을 비롯한 이제 구조 부재의 배치. 그리고 설비 시스템으로는 각종 설비 시스템의 물리적 성능, 그다음에 HVAC, 그다음에 전기, 조명, 배선, 배관, 덕트 공간의 크기와 수직 및 수평 배치,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고, 그다음에 외피 시스템은 건물의 외벽의 재료, 뭔 재료를 쓸 건지, 두께는 어떻게 할 건지, 외관의 이미지, 계급의 형태나 재료, 방위에 따른 계급의 배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하위 시스템 중에 외피 시스템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리모델링 설계 지침 작성에 있어서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그 설계 과정을 나타낸 예인데, 이제 프로젝트 발의 및 의뢰 단계가 있고, 그러면
이제 건물 성능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성능 평가에서 목표 설정을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본 구상을 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을 해서 이때 이제 사업성 분석도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스터 플랜을 짜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때 이제 타당성 분석이 적절하다 그러면 마스터 플랜으로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타당성 분석이 조금 더 경제성이라든가 합리적인 사업성이 안 된다, 그럼 이렇게 피드백 하는 거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목표 설정부터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 기본 구상 단계부터 다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 타당성 분석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 발의 및 의뢰 단계에 있어서는 이제 법규나 수요의 그 변화는 뭔지, 그 다음에 구조 안전성, 설비 요구사항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열화, 노후화, 기능의 저하 이런 것들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가치 유지냐 충전이냐, 그 다음에 창출이냐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용도 변경까지 해서 의뢰를 하게 된다. 뭘 할 건지를, 리모델링의 그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 그 내용이 뭔지 이걸 정하게 되는 거고, 검토하는 거죠. 그리고 건물 성과 평가를 합니다. 건물 성능 평가를 합니다. 건물 사용자 진단, 주거 후 평가 기법을 통해서 건물 사용자들이 얼마나 쾌적하고 거주성이 있는지 그런 평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구조 노후화, 구조물의 뼈대의 그 노후화 정도, 중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그 구조 안전성과 연관된 노후화를 체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설비 시스템, 설비의 그 노후화된 설비를 작동 여부, 그 다음에 현재의 최첨단 설비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는지 또 체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환경 에너지 계획 설비, 이런 이제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건물 성능을 평가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목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석 평가를, 이때 나온 것들을 토대로 해서 분석 평가를 해서 목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성능 개선 범위하고, 그 다음에 개발 방향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능 개선은 어디까지 하고 어떻게 개발할 건지, 그리고 도입 수요, 시설 선정, 그 다음에 기능 및 공간 배분, 개발 양식 선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목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목표 설정이 되면 이 목표 설정 달성을 위해서 기본 구상을 합니다. 계획의 기본 방향 설정을 하고, 단계별 추진 계획, 그다음에 관리 및 운영 계획, 그다음에 투자 계획, 그리고 타당성 분석을 합니다. 계획의 타당성 검토, 그리고 기본 계획을 이제 했는데 요 기본 구상 계획을 이걸 평가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사업 전략 평가, 그리고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서 투자 비용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거기까지 타당성 분석이 완료됐으면 이게 오케이다, 그러면 마스터 플랜을 해서 여기에 따른 그 목표 설정이라든가 이런 기본 구상 계획 이런 것들을 따라 설계 지침에 따라서 설계 지침이나 종합 분석, 그리고 스페이스 패실리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스터 플랜을 하고, 투자 비용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 설계 과정은 크게 기획 설계, 그 다음에 계획 설계, 기본 설계, 계획 설계, 그리고 기본 설계, 그 다음에 실시 설계가 있습니다. 네 가지 단계가 있고,
요 네 가지 단계는 여러분들 암기를 해서 설계 과정이 그래서 기획 설계 그 단계에서는 뭘 하고 계획 단계에서는 뭘 하고 그 다음에 기본 단계, 기본 설계 단계, 실시 설계는 뭘 하고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자, 먼저 기획 설계를 보면 건축주의 요구를 검토하여 프로젝트의 범위를 설정하고 대지 관련 사항과 대상 건축물의 증축, 감축, 그 다음에 용도 변경 등 법률을 검토 분석하여 리모델링 가능 여부와 사업성을 검토하는 단계로서 건축주의 요구사항이 있겠죠. 그 다음에 현장 조사 및 공사 부위 검토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그런 설계 준비 단계를 우리가 기획 설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획 설계는 리모델링 프로젝트의 일반적인 조건, 설계 개념에 있어서의 컨셉, 그 다음에 건축물의 규모, 형태, 구조, 기능, 마감 재료 등 구성 요소를 설정하여 대안을 제시, 비교하여 건축주와 최적의 안을 협의하는 단계가 이 계획 설계 단계가 되겠고, 그 다음에 기본 설계가 있습니다. 기본 설계 단계는 설계 과정에서의 계획 설계에서 설정된 개념을 실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 이게 기본 설계가 되고, 대상 건축물의 개괄적인 구성을 완료하고 심의 및 허가를 위한 필요한 도면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실시 설계에 대한 고려를 통해서 실시 설계 시 수정해야 할 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 설계가 있습니다. 시공자와 의사 전달 수단으로 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구체적인 도면을 통해서 작성한 다음에 작성하는 단계고, 그것을 시공성을 고려해서 작성하는 게 실시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네 가지 단계를 잘 숙지를 해두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획 설계, 계획 설계, 그리고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이 중요한 네 가지를 잘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에 또 리모델링 유형과 설계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네, 마치도록 합니다. 수고했어요.